들어가며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으로 주목받고 어떤 사람은 노력과 꾸준함으로 성공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마주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순간 자신이 갖고 온 삶이 흔들리고 오히려 자해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얼마나 재능 있고 강인한 사람이라 해도 7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교훈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한 장, 현명한 무관심과 첫 번째 유형, 비난자. 비난자는 당신의 흥결을 끝없이 파고들며 작은 실수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행동 특징, 말투에 비수가 숨어 있고 어떤 사안에서도 당신 탓을 찾으려 합니다. 위험성, 비난은 자존감을 갉아먹어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대처법, 그들의 말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중요한 피드백만 걸러 들으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재능 있는 건축가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의 대문을 설계해 칭송을 받았지만 늘 비난자 한 명이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문 손잡이의 미세한 흠집을 지적하며 왕의 위신을 깎아먹고 있다고 호통쳤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설계에 집중하지 못해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난자를 만나면 그들이 뱉는 말의 모든 진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필요 이상의 비난은 나를 갉아먹는다. 민주는 스스로 다짐하며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졌고 다시 본래의 실력을 되찾아 왕국 최고의 건축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장, 두 번째 유형, 질투자. 질투자는 당신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늘 속에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행동 특징, 실력을 폄하하거나 당신의 성과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위험성, 주변에 퍼지는 부정적 기운이 동기마저 꺾을 수 있습니다. 대처법,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이들에게 집중하고 질투자의 음모에는 웃음으로 일관하세요. 유진은 탁월한 그림 실력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에 감탄했지만 친구인 소연만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내 그림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라며 뜬금없는 평가를 내렸고 전시회 마지막 날 사람들이 내 그림에 열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을 믿어준 다른 작가 친구들과 관객들의 격려에 힘입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빛이 나를 어둡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3장, 세 번째 유형,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는 당신의 재능과 자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위기가 오면 언제든 떠나버립니다. 행동 특징, 아첨과 친밀감을 가장하지만 이익이 사라지면 철저히 등 돌립니다. 위험성, 당신이 쏟은 노력과 신뢰를 배신당해 심리적, 물질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대처법, 협력관계의 이익 분배를 명확히 하고 상호 윈윈이 아니면 깊은 신뢰를 주지 마세요. 사업가 승호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동업자 동우와 손을 잡았습니다. 동우는 처음엔 열정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다가 투자가 끊기자 스스로 발을 뺐습니다. 승호는 큰 자금을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회주의자는 내 성공이 곧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려준 교훈의 화십니다. 4장, 네 번째 유형, 냉소가. 냉소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조롱하며 당신이 가진 긍정마저 비틀어 해석합니다. 행동 특징, 그래봤자 라는 말투가 습관이며 어떠한 시도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위험성, 그들의 시니컬한 시선은 당신의 열정과 창의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대처법, 냉소를 마주할 때는 단호히 선을 그으세요. 당신의 믿음이 단단하다면 그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쯤은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 지은은 따뜻한 시를 쓰려 했지만 친구 제이는 시로 세상이 달라지냐며 비웃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더 큰 사랑을 글로 전하고자 결심했고 결국 공감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냉소는 나의 가능성을 얼어붙게 하지만 나는 스스로의 따스함을 믿는다. 5장, 5번째 유형, 조종자. 조종자는 교묘한 심리전으로 당신을 이끌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감정을 이용합니다. 행동 특징, 아부와 동정, 죄책감을 적절히 섞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위험성,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다 보면 정작 당신의 길을 잃습니다. 대처법, 감정적 호소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마케팅 전문가 수연은 클라이언트인 조종자 영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영민은 작은 칭찬과 큰 비난을 번갈아 사용하며 그녀를 통제했습니다. 수연은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스스로 프리랜서로 독립했으며 지금은 자신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조종자의 부드러운 손길 뒤에는 칼날이 있다. 그 칼날에 베이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라. 6장, 6번째 유형, 위선자. 위선자는 겉으로는 덕을 논하지만 이면에서는 이기적 욕망을 채웁니다. 행동 특징, 도덕적 가치를 설파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위험성, 그들의 이중잣대는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 전체를 회의하게 만듭니다. 대처법,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위선자의 말은 맹신하지 마세요. 교육자 미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동료 위선자 현우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에서 학생들의 사적 정보를 유출하고 칭찬과 비난을 동전 뒤집듯 바꾸곤 했습니다. 미나는 그의 한계를 깨닫고 더 진실된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위선자의 말은 빈 껍데기와 같다. 소리만 클 뿐, 속은 텅 비어 있다. 7장, 7번째 유형, 잔인한 관찰자. 잔인한 관찰자는 당신의 아픔에 무감각하며 고통을 즐기기조차 합니다. 행동 특징, 당신의 실패나 상처를 보고도 측은지심 대신 비아냥을 건넵니다. 위험성, 그들의 냉혹함은 상처를 더욱 깊게 하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대처법, 그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거리를 두고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작곡가 태경은 실패한 콘서트 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이자 잔인한 관찰자인 지우는 내 곡은 쓰레기였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태겸은 상처를 딛고 진정한 친구들의 격려를 통해 새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잔인한 관찰자의 시선에는 공감이 없다. 그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이다. 그런 인간과는 거리를 두어라. 내집 말.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를 빛나게도 때로 찢어 놓기도 합니다. 비난자, 질투자, 기회주의자, 냉소가, 조종자, 위선자, 잔인한 관찰자. 이 7 유형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과 감정적 안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타인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마주하고 누구에게 에너지를 쏟을지 선택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삶을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세요.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진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